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3장 투자 수익률과 위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3장은 우리 투자와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제 통계학이라는 기초적인 그 학문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지 통계학을 공부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죠. 자, 89페이지 제1절 수익과 위험의 관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양의 가치가 적으면 마이너스의 수익이 발생한다. 즉 뭐예요? 이 수익이라는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 플러스라고 생각하는데, 자, 100 투자해가지고 200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플러스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50이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개념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한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되는 변동 가능성을, 이 변동성, 변동폭, 변동을 우리는 위험이다,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과 관련된 개념에서는 마이너스, 즉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수익의 개념은 회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과 손실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 좀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죠. 우리 90페이지 메뉴에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관련돼서 보면은 메뉴에 이렇게 나오죠. 자, 투자 원금 분해, 자, 기말의 투자 가치 마이너스 투자 원금 이런 말 나오죠. 자, 우리 항상 수익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총량 개념으로 늘 우리 이제 국어학적으로 표준어적으로 보면은 총량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익에는 비용이라는 게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고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은 이익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익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익률. 자, 그래서 최초에 이제 100을 투자했는데 200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 100에서 100을 더 벌은 거죠. 그래서 100 투자 대비 얼마가 더 증가된 거죠? 100이 더 증가한 거다. 이거의 비율을 우리는 수익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증가했다.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산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초 100 대비. 자, 기말에 가서 보니까 200이라는 게 나왔다. 자, 기초에 100이니까 증분되는 게 우리가 100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 그쵸? 100%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요거를 표현하면은 기초분의 기말 마이너스 기초 이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나눠보니까 기초분의 기말 마이너스 기초분의 기초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대비 기말 그쵸?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예요? 내가 1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는데 기말 가니까 얼마가 됐다. 그거죠. 쉽게 말해서 1이라는 걸 투자했는데 기말 가서 보니까 2가 됐다. 그러니까 기말 숫자로 표현된 거잖아요. 내가 애초에 투자한 게 1이었잖아요. 이런 표현이 바로 수익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위험과 관련된 부분 보죠. 자,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도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 줄 리스크, danger, 해자드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투자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은 리스크이며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뭐예요? 자, 위험은 변동이다라는 거죠. 변동은 위로 변동할 수도 있지만 아래로 변동할 수도 있다. 이런 변동되는 것을 우리는 리스크라고 한다. 자, 위쪽으로 변동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익이다. 좋은 변동이다. 자, 밑으로 변동하는 것은 안 좋은 손실 보는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리스크,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투자 쪽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순수 위험이다라고 해서 우리 위험 관리, 즉 보험 설계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그런 순수 위험만 보험에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들 공부를 하셨죠.
자, 우리 다음 단락 여러분들, 투자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자, 불확실성이다. 자, 리스크 변동성이다. 자, 불확실성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자, 우측 페이지 가서 제2절. 자, 수익률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여러분들 보유기간 수익률 해서 거기 밑에 여러분들 시계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자, 기초의 투자자산 대비 기말 투자자산 마이너스 1 이거죠 여러분들. 요거 수익률 개념. 그쵸.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계산하라는 문제까지 뭐 나오지는 않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자, 상단에 식이 나오죠. 자, 연간 보유기간 수익률은 해가지고 자, 기초분의 기말 최종. 그러니까 기간이 한 1기가 아니고요. 2기, 3기, 4기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100을 투자했는데 다음 기회는 200이 됐고 또 다음 기회는 또 100이 됐다. 그럼 뭐예요? 수익률이 100% 수익률이 났고 200에서 10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50% 수익률이 난 거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기초 100에서 100으로 된 거죠. 수익률은 안 난 거죠 여러분들. 그죠?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안 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각각 보게 되면은 여기는 100%, 여기는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체의, 수익률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간이 좀 지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자, 기초 대비, 기말을 1기면은 1승인데, 자, 2기면은 2분의 1로 나눠주란 얘기죠. n분의 1로 나눠주고, 자, 마이너스 1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간 평균적인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예제가 나와 있는데 제 예제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각자 좀 보시기 바라고요. 풀어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니니까.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정도 때 우리 수익률 공부할 때 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학교 때, 학창시절 때.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단순하게 한번 봐보자고요. 자, 우리 단순 평균 수익률은 자, 1기 때 우리 이렇게 100% 수익이 났다. 자, 2기 때 이렇게 마이너스 50%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균하면은 우리 연평균 수익률 계산할 때, 자, 100% 수익과 마이너스 50% 수익을 두 번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 25%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본다라는 게 단순 평균 수익률이에요. 단순 평균 수익률은 너무 낙관적이죠.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 수익률이 안 났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 산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는 수익률이 0%예요. 안 나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수익률, 이것을 우리는 기하평균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시간 가치, 복리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자, 100에서 200의 수익률이 100%인 거고, 자, 200에서 100으로, 즉 뭐예요? 이자가 붙은 거에 그거를 베이스로 한 또 수익률. 그죠? 이자의 이자가, 지금 이자가 이제 마이너스 개념으로 간 거죠. 자, 이자의 이자가 붙는 그런 것들을 토탈로 따져본 수익률을 우리는 기하평균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 페이지 가서 여러분들 산술평균 수익률은 단순하게 수익률을 두 개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n.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자, 기하평균 수익률은 지금 보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그 왼쪽 페이지에 봤던 일반적인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우리 부동산 설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 복리라는 것은 자 이렇게 계산하죠. 1기 때는 1 플러스 우리 R1 이게 증가한 거고 그러면은 1 플러스 R1의 수익률이 났으니까 저 기말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됐다는 얘기죠. 이 금액을 토대로 2기 때는 여기에 다시 1 플러스 R2의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수익률을 다 곱해서 나가죠, 여러분들. 그렇죠?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그랬을 때 요 개념, 우리가 늘 쓰는 복리의 개념의 수익률이 바로 기하평균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면은 이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100%와 50%. 자, 1기 때는 뭐예요? 1 플러스 100%니까 1이죠. R1은. 자, 2기 때는 뭐예요? 1 마이너스, 자, 50%니까 0.5 이렇게 빼주죠. 그렇죠? 수익률. 자,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2를, 이건 뭐예요? 0.5. 반토막 하니까 1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1밖에 안 되더라. 자, 그래서 기말에 가니까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가니까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1 투자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1 투자했으니까 1이라는 것을 빼버리면은 증가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기업 평균 수익률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이해도 좀 빠르시겠죠. 그래서 요 산식 관련돼서 우리는 항상 기업 평균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산술 평균 수익률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지극히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100% 수익이 날 때도 있고 50%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막 이렇단 얘기예요. 미래를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미래에 한 기간에는 한 25%의 평균적인 수익이 나겠네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 미래지향적인 수익률이 바로 산술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진정한 의미의 기업 평균 수익률은 과거에 매 기간에 따져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수익률이 없더라라고 계산하는 거죠. 앞으로의 수익률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식은 여러분들 그 사례는 요 사례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례 바로 밑에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산술평균은 기업평균과 같거나 더 높게 계산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산술평균은 항상 기업평균보다 같을 때도 있어요. 같을 때도 있지만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큰 쪽이다라는 거죠. 산술평균 쪽은. 자, 산술평균은 상승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자, 또한 산술평균은 투자기간을 각각 고려한 수익률인데 비해서, 자, 기업평균 수익률은 여러 해를 가정해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수익률을 고려한 것이다. 각각의 수익률을 따로따로 고려한, 기간을 고려한 수익률이 바로 산술평균 수익률이다라는 건데, 기업평균 수익률은 뭐예요? 전체 복리 개념의 연평균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맨 밑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밑에 세 줄 보죠. 자, 과거에 평균적인 수익률 내지 성과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기업평균을, 그리고 미래 기대 수익률을 이용하려면 산술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앞으로의 1년 후의 수익률이 몇 프로 될까라고 미래를 예측할 때는 산술평균 수익률이 쓰이지만은, 우리 과거에 내가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 났는지를 결과를 알려면은 기업평균 수익률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 쪽에서는 여러분들 산술평균은 거의 안 써요. 그래서 항상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평균 수익률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게 좋겠다. 자,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런 개념들, 또 이런 개념들 다 기업평균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복리가 내포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자, 어려운 것 좀 공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기대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expected,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기대하는 거죠. 뭐 주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대 수익률, 기대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투자 쪽에서는 기대주가 나오면은 우리는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대 수익, 기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요구 수익률 이렇게 나오면 투자자만의 바라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 개념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접근을 좀 선을 좀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대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우리가 통계적인 확률을 통해 가지고 평균적인 수익률을 예측하는 게 바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줄 읽어보니까, 자, 기대 수익률이란 어떤 자산을 현재 가격으로 매입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제 밑에 이제 나와 있죠. 자, 투자 금액이 50원인데, 자, 앞면이 나오면은 100원을 회수하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 회수하는 금액이 없이 이제 50원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원 베팅해서 50원을 버느냐, 50원 베팅해서 50원을 잃느냐. 자, 100% 우리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반반이죠. 확률상으로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면이 나온다, 우리가 뒷면이 나온다, 확률상으로는 50%, 이게 이제 확률이다라는 거죠, 확률. 근데, 앞면이 나왔을 때 나는 수익률이, 100% 수익이 나요. 자, 우리 뒷면이 났을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예요. 그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평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평균하게 되면은, 자, 100%가 나올 확률은 50%, 그리고 마이너스 100%가 나올 확률도 50%.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평균 값이 되는 거죠. 평균. 자, 그래서 평균적인 개념에서 수익률은 제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확률 곱하기 예상 수익률을 다 더한 것이다. 서메이션.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더해라라는 거죠. 이렇게 더해라. 자, 확률과 각각의 상황에 우리 수익률을 다 더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기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기대값 구하는 거는 뭐 쉽죠. 평균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평균 개념이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시겠어. 맨 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경제 환경이 호황이고 보통이고 불황일 경우에 확률상으로는 호황일 확률이 30%, 보통은 40%. 자, 불황일 확률은 30%인데, 자, 현재 주식 A가 10,000원인데, 자, 호황이면은 12,000원, 즉 20%의 수익이 나올 거고요. 자, 보통이라고 하면은 8%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고요. 자, 불황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자, 이랬을 경우에 A 주식의 앞으로 1년 후에 수익률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0.3 곱하기 0.2 플러스 0.4 곱하기 0.08 플러스 0.3 곱하기 마이너스 지금 4%니까 마이너스 0.04 그렇죠? 요런 값이 바로 기대값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30%, 40%, 30% 이건 확률 값인 거고요. 자, 20% 수익, 8% 수익, 마이너스 4% 수익 이건 수익률인 거죠. 이걸 다 서메이션 하면은 우리 바로 기대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95페이지. 자, 맨 위에 자, A 주식, B 주식에 우리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대값 구하라는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기는 하지만은 거의 안 나와요. 이건 완전히 기초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맨 위에 우리 그 사례 바로 밑에 자, 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모두 8%이다. 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의 은 평균의 개념이다. 이 평균 개념이다. 기대 수익률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 개념.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A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A 주식은 자, 20% 수익이 날 때가 제일 많이 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4% 날 때가 수익이 제일 적은 거예요. 근데 B 주식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36% 수익이 날 때가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수익이 날 때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대 수익률은 똑같이 8%래요. 계산해 보니까. 자, 어떤 게 더 변동성이 더 심한가요, 여러분들? 변동성. 자, A 주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한다는 얘기죠. 근데 B 주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심하게 변동한다는 얘기죠. 그 호황 불황에 따라서. 그렇죠? 호황 불황에 따라서 상당히 심하게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B 주식은. 자, 그러니까 변동폭, 이 변동이라는 것은 위험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대 수익률, 평균적인 수익률은 똑같지만 평균값은 똑같지만 변동이 심하다. 자, 위아래 변하는 이것을 우리는 편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편차를 우리는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에서 또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분산이라는 얘기 뭐예요? 분포도가 산만하게 떨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편차라는 것은. 자, 우리 분산 가지고 우리는 위험을 측정하고 이 분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값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 표준화한 게 바로 표준 편차다라는 부분들을 뒤쪽에서 우리가 또 위험 쪽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 4번에 요구 수익률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자,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바꿀 때 더 큰 금액을 바꾸기를 원한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의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려면 돈을 빌려야 하고 미래에 빌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갚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자, 이와 같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교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바로 순수 이율이다. 이율 개념, 이자율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자율 개념. 여기는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람들마다 수익률을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느냐,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느냐, 요구하느냐,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국공채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나와요. 2%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국공채 이외에 다른 쪽에 내가 빌려주고 또는 투자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수익률은 다르더라라는 거죠. 더 위험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위험 보상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위험 수익률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까는 거고, 자, 여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위험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그 위험률, 즉,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우리가 물가상승률 요거 관련된 거 앞에서 공부했죠 여러분들 피셔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이 무위험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명목 우리 RF 리스크 프리 명목 무위험 수익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실질 리스크 프리 무위험 수익률에 물가 상승률만큼 더 요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내가 위험한데 더 투자하게 되면은 그쵸? 추가적인 위험 보상률 그쵸? 요거까지 더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보상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무위험 명목상 무위험 우리 이자율에다가 우리가 위험한 데 투자했을 때 추가적인 요구치가 더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96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 자, 상단에 이제 식이 나오죠. 자, 요구 수익률은 실질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션 보상률 플러스 위험 보상률 이거예요, 여러분들. 실질 무위험 이자율, 인플레이션 보상률,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맨 밑에 여러분들 예제와 관련돼서 다음에 주식들의 요구 수익률 대비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선호도에 따라서 배열하시오 뭐 이런 예제가 나와 있죠. 자, 우리 A 주식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A 주식은 자, 우리 실질 무위험 이자율이 2%, 물가 상승률이 2%, 자, 위험 보상률은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2%, 5% 이렇게 A 주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요구한대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래요. 자, 그러니까 그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죠? 9%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여기 A 주식에 투자할 때 이 정도 9%는 나와야 돼. 나는 위험을 싫어해. 그러니까 A 주식 위험한 데 투자했을 때는 9%는 원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 주식을 투자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호황이고 불황이고 뭐 앞에서 공부했죠. 주간 객관적인 평균적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8.7%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예제에서 8.7% 나온대요. 기대값이 평균적으로 8.7% 예상된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9%를 요구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A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판단하시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9%는 원해. 그런데 시장 상황은 8.7%밖에 기대가 안 돼.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기대 수익률하고, 요거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나는 투자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반대의 경우라면, 내가 요거 값이 더 크다. 시장 상황이 나를, 못 받쳐준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여러분들, 이거를, 기각하면 돼요. 투자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단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싸단 얘기예요? 비싸단 얘기예요?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이런 의미는, 상대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은 매도해야 되는 거지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자, 요거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점만 보겠습니다. 자, 요거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더 크대요. 자, 요거 개념이죠. 기대 수익률이 더 큰 경우에는 자, 뭐예요?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하고 내재 가치 이거예요. 내재는 내 주관적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10,000원 정도인데 그렇죠? 시장에서 보니까 이건 시장 평균적인 객관적인 시장 상황인 거죠. 평균적으로 보게 되니까 뭐예요? 수익률이 값이 9,0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다. 지금
내가 생각했던 만 원의 가치보다 너무 싸다. 그러면 뭐예요?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여러분들 그 판단해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투자하는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중간에서 우리 이렇게 표로다가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식으로 막 나오고 하다 보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자꾸 어렵게도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다음 우리 밑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가중평균 수익률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단순 평균이란 얘기는 1, 1, 1, 뭐 3개가 있다고 하면 3개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하면은, 우리 단순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계산했듯이 가중 평균 수익률이다라고 하면은 투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비중이 뭐 똑같은 n분의 1씩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뭐 30%, 어떤 데는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우리 비율이 그죠? 달라지죠? 그래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다 이제 확률 개념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부여해서, 수익률을,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바로 가중평균 수익률이에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나와 있죠. 우리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억 원, 홍길동 씨는 1억 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자, 4천만 원은 주식, 채권은 4천만 원, 부동산은 2천만 원에 투자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 그리고 채권에, 그리고 부동산에 자 우리 4천만 원 이렇게 투자했다. 자 4천만 원 투자했다. 2천만 원 투자했다. 즉 뭐예요? 1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40% 투자했다. 40% 투자했다. 20% 투자했다. 즉 뭐예요? n분의 1씩 투자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지 n분의 1로 곱해가지고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n분의 1이 아니니까 요 확률로 우리는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주식이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5천만 원이 됐다라는 거죠. 5천만 원이 됐다. 자 B 주식은 얼마가 됐다? 4,200만 원이 됐다. 4,200만 원이 됐다. 자 우리 부동산 쪽은 2,200만 원이 됐다. 이거예요. 자, 우리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 자, 4천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5천 됐어요. 자, 수익률 몇 프로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해서 4천에서 1,000만 원 버는 거죠. 즉, 25%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4천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 벌었죠. 그렇죠? 5%의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얘기죠. 자, 2천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 벌었다. 자, 10%의 수익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수익률, 이런 식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거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25%의 수익률 더하기 5%의 수익률 더하기 10%의 수익률을 나누기 3 하면은 안 되죠. 뭐예요? 똑같은 가중치를 3분의 1의 가중치를 줬다라는 건데 이 가중치 값을 3분의 1로 두지 말고 가중치 값을 이렇게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0.25 곱하기 0.4 플러스 0.25 0.05 곱하기 0.4 플러스 0.1 곱하기 0.2 즉 20% 40%의 투자 비중으로 이렇게 평균값을 내라 라는 게 가중평균 수익률인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중평균 수익률 구하는 거 요 사례, 예제 요것도 이제 과거에 시험 문제 몇 번씩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자 이런 문제를 막상 시험장 가서 이제 풀자고 하니까 계산기 두들기도 힘들고 어색하죠. 자 어색한데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1억이라는 우리 투자 금액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한 거죠.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의 토탈 수익이 났냐면은 자 1,0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40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1억 1,400만 원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1억 원이 1억 1,4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난 거죠? 14%의 수익이 난 거죠. 자, 이 14%가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기 0.4, 곱하기 0.4, 곱하기 0.2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서메이션 다 더해면은 결과적으로 14%의 수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 이게 정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지 말고 자,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1,400만 원 나왔다. 그러니까 14%다. 이렇게 풀으셔도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수익률 개념으로 좀 봤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그 차이점.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복리 개념의 수익률이 바로 기하평균 수익률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는 수익률이 바로 산술평균 수익률이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수익률의 개념 차이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수익률 계산할 때 이 식만큼은 반드시 아셔야죠. 자, 기초분의 기말, 그렇죠? 마이너스 1. 기간이 1기면은 상관없는데 2기, 3기, 4기 되면은 항상 n분의 1 기간으로 이렇게 우리 승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돼서 우리가 연 보유기간 수익률을 계산한다. 이게 바로 기하평균 수익률 개념인 것이다. 복리 개념이 다 내포된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정리들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 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